맞죠? N 2분의 n 맞아. N 거기다 하기 N N 플러스 n 플러스 1 이거 공식. 이게 등차수열 공식인데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초항과 마지막 항. 시그마가 잘 안 보인다 라고 하면 내가 뭐 해봤죠? 넣어서 이렇게 풀어보면은 대충 뭔 말인지 알 수 있다. 시그마가 잘 모르는 문제는. 넣어보면 이렇게 보면 사실 잘 안 보이잖아. 이렇게 넣어보면 1부터 넣어서 이제 더해보면은 이게 대충 무슨 의미 있구나를, 그러니까 의미가 시그마를 봤는데 의미가 잘 안 보여. 넣어보세요. 느는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K제곱 공식 외워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1의 제곱 이렇게 되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해서 n제곱까지 더하는 건데 요 공식도 기억나냐? 형준아? 2가 아닙니다. 시작 6으로 시작해. 여기다 6으로 시작해. 이게 N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2n 플러스 1 1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다 외우고 있습니까, 좀? 외우고 있어요? 아니야? 빨리 외워, 지금. 지금 외워, 지금. 엄청 못 외울 정도로 영어 단어 외우는 듯한 느낌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 세제곱은 좀 외우기 쉽죠? K 세제곱은 요거 전체의 제곱이에요. 좀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1번을 외우면 보너스. 이렇게. 얘 전체 제곱. K 세제곱.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n 세제곱까지 합. 그럼 요거를 알면 뭐가 좋냐? 일반항이 등차랑 등비 수열이 아닐지라도 뭐를 구할 수 있다?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어차피 이 수열 문제가 뭐 구하는 싸움이었냐면 일반항 또는 수열의 합 구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AN과 SN 구하는 싸움이에요. 결론을. 그러니까 모든 수열이. 그걸 알고 싶은 거야. 나머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차 수열의 수열의 합을 구했었고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과 등비 수열의 수열의 합을 구했었죠. 이번에 나올 겁니다. 100% 출제가 될 거예요. 등차 등비 하나씩은 최소 나오겠죠. 뻔하겠지만. 아니야?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봤을 때. 그거 나오겠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에서도 이제 몇 개 정도 나오겠죠. 그죠? 요거에서도. 그래서 여기가 일반항 자리인데 일반항이 등차 등비가 아니어도 이 공식을 통해서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이랑 이거 항의 개수 구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게 그 시그마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죠. 누가 탈출했을 때 누가 저번 시간에 탈출했잖아. 일찍 갔잖아. 월요일에 오겠다고 약속을 헌신처럼 내가 오겠지. 사람이라면. 그죠? 그렇죠. 사람이면 오겠죠. 2번 안 오면 어떻게 되냐, 형준아? 죽여버려야 돼?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1104번까지 풀다가 아마 끝난 것 같아요. 1104번. 페이지가 159페이지. 그죠? 오늘 나머지 것들을 하고, 최대한, 끝내고, 이제, 집에 가야죠. 진도는 최대한 끝내볼게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다시 한번 알겠지만 학교에서 줬던 프린트물과 교과서 기타 등등을 좀 봐서 선생님이 최대한 예상 문제를 또 뽑아보도록 해서 공부를 최대한 해봅시다. 맞춰서 최적화시켜서 삼각함수는 어려운 거는 좀 빼고 기본적인 거 위주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와서는 열심히 해주세요. 자, 그러면 1105번 한번 풀어볼까? 1105번? 아니, 1106번 풀자, 1106번. 자, 1106번 볼게요, 1106번. 자, 해보세요, 1106번. 쪼이지 마. 상문제라고 해서 쪼일 필요 없어요. 생각보다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1106번에 보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까 뭐였는지 약간 물어본다면 얘를 보자마자 뭐를 해야 되죠? 우리 형준아?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를 먼저 구해야 되죠? 1번.
일반항하고 이제 항의 개수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눠져 있잖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일반항 구하는 게 뭐 되게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앞에 거 뒤에 거 나눌 건데 앞에 거 보세요. 먼저 앞에 거부터. 이거 누가 보던 해도 이거 일반항 못 찾으면 사람이 아니게 될 수도 있겠죠. 그치 형준아? 이거는 뭐 일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고 그냥 자연수죠. 1, 2, 3, 4. 그럼 K번째 항은 뭘로 시작할까요? 우리 주원아? K번째 항은 뭐로 시작할까? K로 시작해요. 그쵸. 그냥 1항은 1로 시작했고 2항은 2로 시작했으니까 K로 해야겠죠? 그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이 정도는 하겠지. 그죠? 두 번째는 누구만 보면 되냐면 얘를 볼 거야. 얘를 보니까 잘 보세요. 얘를 보니까 어떤 수열이냐면 열로 여기서 여기 갈 때 주원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마이너스 2.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열이야? 두 번째 것도. 등차 수열. 그래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뭐만 알면 되죠? 초항이랑 공차만 알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초항이 뭔 거야? 2n-1인 거야. 초항에 미지수가 포함된 거야. n 무림자가 포함된 거야. 공차가 몇이 되는 거죠? -2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두 번째 거를 이렇게 볼게요. 두 번째 거를 초항 등차 수열은 초항 플러스 이제 n 대신에 뭐가 들어가니까 k니까 k-1에다가 공차를 곱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AN이 등차 수열이 이렇게 됐잖아. 초항에다가 n-1에다 공차를 곱했는데 이게 K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K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뒤에 뜨면은 초항이 얘야. 2n-1이야. 그래서 2n-1 초항 쓰시고요. 플러스 K-1의 공차 몇 이라고 죠 주원아? 공차 뭐였죠?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거의 일반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쪼이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등차 수열이야. 뭐 문자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 어차피 등차 수열이야. 아니, 너무 어렵네. 아니죠. 이거 뭐 어차피 뭐 그냥 초항이 조금 문자가 들어갔다. 그 정도 수준이지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 뭐에 대해 이게 K가 문자니까 K 내림차순 정리해서 공식을 써야 돼. 그러니까 K만 변수인 거고 N은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전개해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2K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2N 나오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K 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상수야. 2N 플러스 1에다가 뭐를 곱했다? K. 그래서 K 내려서 정리한 거예요. K 내려서 정리한 거야.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건 어렵냐? 어려워? 안 어려워? 그럼 끝났어. 그러면 1항부터 어디까지 가죠? 이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죠. 1항부터 어디까지 가죠? n항까지 가죠? 그럼 시그마로 쓸게 그냥. 그 다음 제 공식이야. 사실 뭐 1항 가면 다 푼 거야. 사실 이런 문제들은. k가 1부터 n까지 가겠고 얘 쓰는 거야. 마이너스 2k 제곱 중괄호 칠까요? 네, 플러스 2n 플러스 1의 k. 이제 공식 쓰면 이제 끝나요. 공식 쓸게요. 짜자자잔. 마이너스 2배 남겨놓고 k제곱이니까 이 공식 써요. k제곱 공식.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2n 플러스 1 그냥 쓸게요. 2n 플러스 1 쓰시고요. 요 k, 얘 실수니까 실수배야 그냥 실수배. k는 뭐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입니다. 요 K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건 실수배니까 K랑 관계없으니까 그냥 앞에 곱해지는 거 실수배로. 그러면 딱 보면은 공통인수가 딱 보이죠? 여기가 다 똑같아요. 요쪽이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여기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게 보이나요? 이걸로 묶으면은 여기서 뭐가 남죠? 여기서 뭐가 남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남죠. 여기서 몇이 남죠? 2분의 1이 남죠? 그 다음에 뒤에 묶은 거 쭉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죠? 이게 상문제야. 뭐 엄청 어렵지 않죠? 아니, 뭐, 진짜, 뭐, 쪼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몇 나오냐? 3분의, 이거 6분의 1 나오나? 6분의 1 하면서 6분의 2 빼니까 6분의 1 맞죠? 6분의 1 맞죠? 그죠? 그죠? 그러면 답은 뭐야, 결론은? 6분의 1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답이 되는 거니까, 답은 A가 뭐가 되겠냐? A는
2가 되는 것 같고요. 그쵸? 여기가 A 자리고 B는 몇이죠? 1이죠? 그래서 A에다가 2B를 구하래. 그럼 2니까 답은 4가 되겠다. 이게 답이에요. 다행히 너무 어렵냐? 조유야? 왜 이렇게 조유합니까? 공부 어제 많이 했어? 예, 형님이 풀 수 있을 것 같냐? 어떠냐? 못 풀어요. 왜 못 푸냐? 일반항은 못 구해서 못 푸는 거냐? 공식을 몰라서 못 푸냐? 모르는데. 일반항 하는 거 어렵냐, 너? 네. 등차수가 어려워, 얘가? 얘도 어렵고 얘도 어려워. 네. 연습 좀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그마의 기본이 끝나는 거예요. 시그마는 일반항 구하면, 그 다음에 공식 써서 푸는 거니까, 일반항까지만 잘 찾고 공식하는 것만, 이거 딱 3개만 외우면 돼요. 근데 보통 K세제곱은 나오지도 않아요, 잘. 보통 K제곱에서 끝나요. 그 정도까지만 외워놔도 웬만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렵게 안 나오면. 이 정도 문제는 좀 연습하면 못 맞지 않겠죠. 307번. 이제 로그가 포함된 거야. 근데 로그 포함되면 로그에서 덧셈은 뭐로 되죠? 로그에서 덧셈은 뭐로 바뀌죠? 진수끼리 어떻게 되죠? 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그에서 조원아, 멍 때리지 말고 잘 봐봐. 별거 없어. 이거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진수끼리 곱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그마를 로그를 갖다 놓으면은 이 로그를 다 더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를 곱하게 된다? 진수끼리 곱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1107번에 보면 봐봐. 등비수열이야 AN이.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9래. 그러면 AN의 일반항은 어떻게 나오냐면 초항에다가 공비의 n-1. 이게 지금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란 말이야.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 이때 K가 1부터 10이었을 때 로그 3의 AK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직접 넣어보세요. 넣어보라는 얘기야. 그냥 이게 어떻게 되냐. 로그 3에 1 집어넣으면 A1인 거야. A1은 들어가면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로그 3에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2가 들어갈 거 아니야. 2가 들어가면 몇이 되냐면 9, 3, 27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3의 몇 승이 되냐? 3승이죠. 근데 이게 사실 공비가 9니까 99 펴지는 거야. 계속.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겠냐? 로그 3에 뭐가 되겠냐? 3에 5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몇 개 넣어보면 대충 보이거든요. 10까지 집어넣으면 여기 10 들어가면 얼마가 되냐면 쭉 가다가 10 들어가면 이게 10이 들어가는 거니까 10 들어가면은 9승 3의 제곱의 9승이니까 3의 18승 그러다가 1 더하니까 3의 19승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수끼리 다 어떻게 하면 되죠? 곱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로그 3에 사실 이게 다 내려오면 어떻게 돼? 얘는 몇인 거야? 사실 얘는 1이죠. 얘는 몇이죠? 3이죠. 얘는 5죠. 쭉 가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19. 누가 보더라도 이게 무슨 수열로 바뀌었냐? 등차로 바뀌죠. 등비가 로그를 취하니까 등차처럼 바뀌죠. 그러면 이게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럼 이게 항의 개수가 10개고 초항이랑 마지막 항을 알고 있으니까 등차수열의 합공식 그냥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가 10개예요. 초항은 몇이죠? 1. 마지막 항은?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등비에다가 로그를 취하게 되면 등차로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100인가요? 아주 이쁘게 나오죠? 답이? 안 이쁜가요? 이 정도 이쁘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로그 취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이렇게 된다. 두 번째 요소가 이렇게 등차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곱하잖아. 약분되는 꼴도 있어요. 조금 약분돼서 나오는 꼴도 있는데 그걸 한번 살짝 볼까요? 자, 1109번 하나만 풀어봅시다. 1109번.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K가 2부터 N까지 가서 로그가 나오는데 이게 로그가 두 가지 꼴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꼴이 있어요. 이게 로그 51 빼기 2인데 이것도 되게 쉽거든요. 알기만 하면. 자, 왜 쉬운지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이렇게 등비가 등차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로그 취했을 때 이게 어차피 로그면 이게 진수끼리 곱하게 될 거잖아. 더하게 되면. 그럼 곱하기가 이쁘게 나오려고 그러면 약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로그 K제곱으로 만약에 통분을 하면 K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인수분해냐면 이쪽 부분이 어떻게 인수분해냐면 K분의 K 마이너스 1, K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계속 곱해지는 거야. 왜냐면 이게 K제곱을 두 개로 묶였고 K제곱 마이너스 1은 합차니까 이렇게 바꿔서 그러면 보세요. 이게 더한다는 얘기는 2부터 들어갈 건데 이게 곱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왜냐면 더하게 되면 진수끼리 어떻게 된다? 곱하게 되잖아. 그럼 보세요. 로그가 있는데 어차피 2부터 놓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3인 거야. 이게 2 집어넣은 거야. 3을 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다 곱하게 돼 어차피. 왜냐면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거든. 그럼 3을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죠? 3분의 2, 3분의 4가 나와요. 이게 무조건 약분이 되도록 나오게 돼 있어. 왜냐면 곱했을 때 이게 약분이 안 되면 간단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그 문제는 두 가지 꼴이 있는데 등비처럼 나와서 등차처럼 바뀌는 경우. 그리고 등비에서 등차로 안 바뀌는 경우에는 이게 곱하기가 약분이 돼서 없어지는 경우. 딱 두 가지 꼴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딱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약분되는 꼴이에요. 3도 집어넣을까요? 3 집어넣으면 되죠? 3 집어넣었죠. 4 집어넣으면 4분의 3, 4분의 5가 됩니다. 쭉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몇 가지 집어넣는 거죠? n까지 집어넣으면 n분의 n-1, n분의 n 플러스 1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잘 보면 있지만 어떻게 약분이 되냐면 이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이렇게 다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마지막만 대칭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분돼도 무조건 이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어 있는 문제밖에 안 줘요. 딱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열이 왜 조금 쉽냐면 이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응용이 많이 안 돼, 생각보다. 엄청 많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요거를 계산해보면 로그 뭐가 되냐면 곱하면 2n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좋아? 그럼 얘는 다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거 뺄셈으로 쓸 수 있지. 그럼 로그 n 플러스 1 빼기 로그 뭐가 되는 거죠? 2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려 그러면 사실 얘를 로그 51 빼기 사실 뭐냐? 얘는 로그 100인가? 2는 100이죠. 사실 이렇게 바꿔보면 얘는 로그 100분의 51이에요. 얘도 사실은 이 상태로 봅시다. 이 상태로 보면 이게 로그 100분의 51이에요. 그럼 얘는 누가 보더라도 몇이냐? 답은 얘는 50인 거죠. 50 돼야지 100 되고 50 더하기. 근데 이게 약분되는 꼴. 그러니까 총 로그 나오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로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로그가 나오면 딱 두 가지 꼴인 거야. 등비 같은 거 줘서 등차로 가는 게. 아니면 약분돼서 곱하기로 가서 약분돼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생각해 놓으시면요. 거의 맞아요. 거의 둘 중에 하나 나온다 보시면 돼요. 만약 로그가 나왔다면. 시그마이랑 로그가 나왔다. 이 둘 중에 하나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자, 이제 유형 11번 또 해봅시다. 패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약간 내가 여러분들한테 암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등차 수열 공식 암기시키고, 뭐 등비 수열 시키고, 아까 시그마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로그꼴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꼴 시키고,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 패턴으로. 그것들을 암기를 하면 수열은 웬만하면 맞을 수 있어요.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점수 맞기가 좀 쉬워. 암기만 해도 점수 맞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거든, 패턴이. 로그 나왔네, 시그마에. 그럼 걔네. 뭐 시그마에다가 분수꼴 나왔네? 그럼 부분수꼴이네? 이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암기만 딱 시켜서 이거 나오면 이렇게 풀어. 이거 시키면 이렇게 풀어. 그러면 수열 쪽은 맞기가 좀 쉬워요. 근데 삼각함수를 어렵게 되면 조금 어려우니까 삼각함수는 기본만 하자는 거야. 기본 내가 찍어준 것들 딱 하고, 수열 딱 암기해가지고 딱 하고, 기본 딱 보고, 안녕!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안 나와도 5등급 이상은 나와요. 나 믿으십시오. 진짜 5등급 이상 나옵니다. 주원아, 몇 등급 이상 나온다고? 야, 그거 넌 수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다 던졌다면 다. 주원아, 대학 안 갈 거야? 수학이라도 해서 좀, 수학만 본 대로도 가, 좀. 야, 너 암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지 않아? 다 싫어. 아니, 그니까 더 싫어하는 게, 당연히 다 싫어하는 게, 암기를 더 싫어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너 암기가 낫냐, 이해하는 게 낫냐, 솔직히 얘기해서. 너 어떤 게 나아? 당연히 뭐, 둘 다 좋냐, 안 좋냐 문제가 아니라 뭘 더 싫어하냐, 뭐가 더 낫냐, 이 문제야, 지금. 지금 물어보는 게 상대적으로. 무슨 당연히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제일 좋지, 당연한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응? 암기가 나? 너는? 모르겠어. 왜 아직도 몰라? 지금 네가 몇 년 동안 지금 살아왔는데 아직도 자기를 몰라. 둘 다 별로인 거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둘 중에 어느 게 낫냐를 물어본 거잖아, 지금 상대적으로. 응? 이렇게 분수꼴이 나왔는데, 이제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택을 하고 있어? 자, 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분수꼴이잖아요. 분수꼴이잖아. 그래서 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실제적으로는 일반항 찾는 거예요. 사실 다 일반항 찾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이 앞에 있는 제곱이 딱 봐도 무슨 수열이냐? 밑에만 보면 형준아 3, 5, 7 이렇게 가잖아. 무슨 수열이냐? 등차죠. 맞잖아. 누가 보면 등차잖아. 이시커지는 등차잖아. 초합은 몇이죠? 3인 거죠. 그러면 결론은 AK 번째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등차니까 이게 아마 2K 플러스 1이 제곱 나올 겁니다. 이렇게. 빼기 1분의 1 이거예요. 등차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1 집어넣으면 3 되고 2 집어넣으면 4, 5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분수식으로 일반항이 나오게 되면요. 얘는 100% 누구냐? 부분수꼴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수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분수꼴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분수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아닌 확률이 없어요. 그럼 어떤 거냐? 부분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둘이 곱해져 있는 거야, 분모가.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또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증명은 되게 쉬워요. 증명은 지금 여러분 지난 강의를 했는데 여기 통분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여기 통분해볼게요. 통분하면 어떻게 나오냐? 성준아, 이거 통분하면. 여기 곱했잖아. B만 할게, 얘가. 그럼 이게 약분 되겠다, 안 되겠어? A, B분의 1 나오죠. 증명됐죠? 근데 이렇게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쓰냐? 여기서 1로 가도록 써요. 곱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으면 사실은 그냥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쓸 일이 없어요. 이쪽으로 증명하면 되는데 이렇게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수꼴이 나오면 이렇게 바꾸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결론은 뭐냐? 이게 규칙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봐봐. 이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어차피 다 똑같아. 봐봐. 곱하기는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규칙이 있었죠?
뭐가 돼야 되죠? 곱하기는? 약분이 돼야지 이렇게 규칙이 있었지. 뭔 말인지 알겠어? 아까 전에 했잖아. 곱하기는 어떻게 된다고? 약분이 돼야지 이게 이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곱하기 쪽에서는 규칙이 보통 뭐가 많이 나오냐면 약분 되는 게 나오는 거야.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그게 맞겠지. 그러면 봐봐. 지금 이게 곱하기가 돼 있는 거리, 돼 있는 게 어떻게 바뀌었냐? 주원아. 곱하기가 뭘로 바뀐 거랑 똑같지, 이거는? 여기 보니까? 뺄셈으로 바뀌었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죠? 이거는 규칙이 어떻게 되겠어? 덧셈 뺄셈이 된 게 없어져. 0이 되면서. 이 규칙은. 그러니까 곱하기 쪽에서는 간단하게 되려면 약분이 돼야 되는데 덧셈 뺄셈 쪽으로 가면 이게 없어지는 거야.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봐봐. 그냥 쉽게 생각해봐. 이게 분수가 나오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곱하기로 바뀌어요. 뭐 어떻게 바뀌냐? 어떻게 바뀌죠? 이게 이렇게 바뀌어? 합차니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한 번은 뺐어. 2K야. 한 번은 더했어. 2K 플러스 2야.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A인 거야. 이게 B인 거야. 분수꼴이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B에서 A를 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K분의 1 빼기 2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분수꼴로 쓰면 이렇게. 자, 뭔가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수꼴이 됐을 때 분수꼴들은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이 분모가 곱해져 있는 꼴이 나와요. 두 개 곱으로 되는 게 나와요. 이렇게 바꿔줘요. 딱 정해져 있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덧셈 뺄셈으로 없어져요. 그럼 봅시다. 얘를 호니. 자, 이게 분수꼴이에요. 분수꼴. 그럼 대입을 해보면 그럼 얘는 뭐라 되는 거냐면 얘는 뭐로 바뀌냐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여기다가 1을 들어가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 거는 뭐로 바뀌냐면 2분의 1에 뭐가 된다? 1이 들어가게 되니까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돼요.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을 묶을게요 그냥. 2를 집어넣게 되면 4분의 1 빼기 2를 집어넣게 되면 6분의 1이 돼요. 3을 집어넣게 되면 6분의 1 빼기 뭐가 나온다? 8분의 1이 돼요.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몇 항에 들어가죠? 12가 들어가게 되죠. 12. 12번째 항이니까 25가 나오면 12가 들어가면 24분의 1 빼기 26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묶입니다. 그러면 형준아 어떻게 해야 되냐? 규칙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없어져요. 이게 무조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안 없어지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1, 4 없어지면서 대칭으로 남는데 어떻게 남냐?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곱하기로 되면 약분되는 꼴이 무조건 되는 거고 덧셈 뺄셈은 무조건 덧셈 뺄셈이 없어지는 꼴이에요. 이것밖에 간단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나오면 그런 거예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규칙이 다 그래요. 어차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빼기 뭐 하면 되는 거야? 26분의 1을 하시면 됩니다. 다 없어지고 대칭으로 살아남으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분의 뭐 하시면 되냐 이게 13에서 1 빼니까 12가 되겠죠? 그럼 2분의 1 곱해주게 되면 약분되니까 6이 되겠고 또 약분되면 13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분수꼴이 나오면 얘예요. 100% 부분분수꼴이에요. 그래서 위에다 이거 적어놓으세요. 아까 공식 아까 뭐였죠? 요거 적어놓으세요. 위에다가 요거 적어놓으세요. 분수꼴 나오는 거 바꿔야 돼. 공식을 하나 돼요. 그 위에다가 유형 11번 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요게 은근히 많이 나와요. 꼬이들이 분수꼬이들이 얘가 등차 수열이랑 합치기도 되게 좋거든요.
나중에 같이 내기가 되게 좋거든. 그래서 분수꼴은 얘밖에 없으니까 시그마 문제가 나왔는데 분수가 나왔다. 그럼 얘 그냥 뭐 없어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배우는 게 분수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답정 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렵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주원아 필기를 좀 해놨죠. 집에 가겠다는 이렇게 강력한 그 신념을 갖지 말고 좀 필기도 좀 하고 좀, 응? 311번 위에다가 좀 필기도 좀 하고. 잘 따라와봐. 그냥 보기만 해봐. 뭐 엄청 어렵진 않으니까. 자, 또 1112번 한번 해볼게요. 1112번 한번 풀어볼게요. 1112번. 자, 시그마 문제긴 한데, 자, 봐봐. AN, 일반항이 뭐라고 했냐면, 2분의 1에 K가 1부터 N까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여기가 어디까지 있냐면, K제곱이고, 2K 플러스 1이 됐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정원아, 이거 공식 뭐냐? 1의 제곱부터 K제곱까지 더하면 뭐가 될 거 아니야? 아까 그 시그마 공식 기억나니? K제곱이요? 응. 6분의 6분의 N자리에다 K만 바뀌는 거야. N제곱까지가 그거잖아. K 곱하기 K 플러스 1 그리고 2 K K 플러스 1 이거야. 이게 공식인 거야. N 대신에 K로 바뀐 거야. 그럼 이게 위에 아래가 약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약분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가 남게 되냐면 여기가 K 플러스 1분의 6이 남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약분 돼가지고 이게 분모에 있는 거니까 분모 이렇게 약분되고 요 6이 위로 올라간 거야. 됐냐? 여기 계산한 거 여기 약분돼서 그럼 요 6은 앞으로 나간다고 쳐. 그럼 AN은 뭐가 되냐? 결론 AN은 요게 6으로 나가면 3에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럼 6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실수배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 부분이 뭐냐? 요 부분이 부분수꼴이에요. 부분수꼴. 요 부분이 분수 곱해지잖아, 분모가. 그럼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아까 요 공식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요 부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여기서 여기 빼. 1이죠. 1분의 1이니까 없어져. 그래서 여기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바뀝니다. 분수를 바꿔요.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AN 값을 구하는 겁니다. AN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N을 구해봅시다. 집어넣을게요. 1부터 넣을게요. 3으로 묶은 다음에 1부터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에요. 이게 무조건 없어져요. 그냥 마음껏 부으세요. 2 넣을게요. 2 넣으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된다.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된다. 쭉 없어져요.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n 집어넣을 건데, 그러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딱 어떻게 없어지냐? 똑같아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없어져요. 대칭이니까, 맨 앞에 거랑 누가 살아남는다? 맨 마지막 게 살아남습니다. 이게 없어지도록 100% 내요. 그냥 원래 그런 규칙인 것만 내는 겁니다. 안 없어지는 건 내릴 리가 없어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 패턴이. 근데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 AN은 그럼 결론 뭐가 되냐? 3배 있겠고, 여기서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이거 빼면 뭐 나오죠? 주원아? 통분해서 빼면 어떻게 되냐?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N 플러스 1 그럼 뭐 되냐?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에서 1 빼니까 n 플러스 1분의 n이 되겠죠? 아니, 이게 1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분자에서 1 빼니까 n 될 거 아니야. 근데 분자는 3 곱해줬죠. 분자는 3n이고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그게 AM이 뭐라고 했죠? N자리에다가 AM은 N자리에다 N만 집어넣었죠. AM은
m 플러스 1분의 3m인데 이게 지금 뭐라고 줬냐면 문제에서 41분의 120을 줬어요. 그럼 m가 뭔지 그냥 딱 봐도 보이죠? m가 몇이죠? 40이죠? 이게 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수꼴들을 이제 뭔가 섞어서 주는데 일단 분수꼴이 뭐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100% 분수라고 생각하시고 풀어도 돼요. 왜냐면 배우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딱 정해져 있는 거야, 패턴이. 그러니까 문제 보자마자 분수꼴 나왔네? 선생님이 분수꼴 나오면 부분수라고 하셨지? 부분수 바꿔서 풀자. 이 공식 써가지고 바꿔서 풀자. 집어넣으면 없어질 거다. 믿음을 가지고 푸시면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건 제치고요. 하나만 더 풀고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고 쉬는 시간 끝나고 뒤에 조금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진도는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여기도 딱 정해진 패턴대로 나중에 정리해서 이꼴 외워 이렇게 풀어 이꼴 외워서 풀어 이렇게 줄 테니까요. 그냥 딱 공부할 때 딱 이것들을 연습하세요. 여러분들 딱 줄 테니까. 주원이 1시간 공부했다고 죽으려고 그러면 응? 1시간 공부했다고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 뭐 누가 보면은 한 10시간 공부시킨 줄 알겠어 여기서 지금. 어? 힘을 내봐. 자, 1117번. 여기까지만 하고 쉽시다. 수열의 합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도 이제, 루트가 포함된 식인데, 이렇게 돼 있죠. 이 루트가 포함된 식은요, 뭐에서 문제를 풀면 되냐면요, 유리화시켜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또 딱 정해진 패턴이 있어요. 뭐 한다고요? 유리화를 시켜서 덧셈 바꿔주셔야 돼요.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덧셈 없어지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정해진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루트 48, 49. 그럼 얘도 일반항을 만약에 구하라면 k번째 항은 뭐 당연하겠지만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2분의 1 됩니다. 뭐 다 등차수여가지고 쉬워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를 유리화시켜서 덧셈 뺄셈으로 바꿔야 돼요. 덧셈 뺄셈 또 없어져요. 자, 뻔해요. 아까 부분수도 덧셈 뺄셈 바꿔서 없어졌었죠? 얘도 똑같아요. 유리화시키면 덧셈 뺄셈 나와서 없어져요. 그런 규칙이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패턴으로 그냥 나온 겁니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얘고 47 집어넣으면 얘니까 지금 시그마로 묶으면 K가 1부터 47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덧셈 뺄셈을 바꿔주기 위해서 유리화 시켜요. 자, 유리화 어떻게 하냐? 우리 주원아, 이거 유리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표현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이거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죠? 이게 유리화예요. 끝이에요. 덧셈 뺄셈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분모는 앞에 거 제곱해서 뒤에 거 제곱해서 빼니까 몇 나오겠냐? 앞에 거 제곱해서 뒤에 거 제곱해서 빼면 뭐 나오냐? 주원아. 나오냐고요? K 플러스 1이 그래, K 플러스 1에서 뭐 빼줘야 되는 거야? 뒤에 거 제곱하니까 K 플러스 1을 제곱해서 빼잖아. 아니야? 얘 제곱하면 얘고 얘 제곱하면 얘잖아. 빼면 몇이야? 1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밑에가 마이너스 1만 남아.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여서 맞불을 바꿔주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 거야. 유리화 시켰더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맞불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하고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2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여기 덧셈해서 나오면 집어넣잖아요?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맨날 뻔해요. 이게 어차피 없어지는 게 어차피 곱하기면 약분이고요. 덧셈 뺄셈이면 덧셈 뺄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형이 뻔합니다. 정해져 있는 패턴이. 그러니까 몇 개가 또 공부하면 이거 뻔하게 가겠구나 이게 와요. 다시 좀만 공부하면 1부터 넣을게요. 1부터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에요. 1 집어넣으면 자, 2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4가 되겠고요. 3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47 집어넣으면
4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48 더하기 루트 49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규칙이 되냐? 보이죠? 어떻게 없어지냐면요. 이렇게 또 없어져요. 아까랑 비슷하게, 부분 속고랑 비슷하게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만 살아남냐?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만 살아남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덧셈 뺐으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유형밖에 안 나와요. 너무 복잡한 거 안 나오니까.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49인데 루트 49는 몇이죠? 7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7로 이렇게 바뀐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가지고 7 마이너스 루트 2로 써야 되나?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는 거죠. 제가 쳤다가 봅시다.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충 몇 개 안 돼요. 한 3, 4개 하다 끝날 겁니다. 많이 안 나오니까. 자, 일단은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뭐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이름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 귀납적 정의가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A1은 뭐 3이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뭐 2였다. 이렇게 준 거야. 자, 이렇게 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10을 준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뭐를 찾을 수 있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모든 항을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초항은 3인 거. 3을 썼어. 이렇게 3을 썼다고 쳐. 초항이 3이야. 그럼 그 다음 항은 여기다가 n에다가 이제 n은 자연수라고 할게. 자, 1을 집어넣으면은 주원아 어떻게 되냐? A2는 A1 더하기 뭐가 되는 거냐? 어디를 지금? 그러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나올 거 아니야. 잘 안 보이니? 아, n 플러스 1이죠, 저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니까 다음 항으로 갈 때 전항에서 어떻게 하면 다음 항으로 가는 거야? 2 더하면 2를 더하면.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냐 느낌이?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죠. 근데 이 등차 수열을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이걸 귀납적 정의라고 불러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넣으면 3이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그 다음 항이 뭐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잖아. 아 맞아 안 맞아? 또 5에서 다음 항 갈 때 5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 집어넣으면 5에다 2 더하면 다음 항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수열을 이렇게 표현한 거. 수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귀납적 정의라고 불러요. 귀납적 정의. 이 귀납적 정의가 좀 귀찮은 게 뭐냐면 일반항이 구해지는 게 더 쉽잖아. 사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일반항을 이렇게 줬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EM 플러스를 줬다고 쳐봐. 이게 훨씬 편하지 않냐? 왜냐면 뭐 100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n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100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50번째 항 구하고 싶어. 그럼 50 집어넣으면 좋잖아. 근데 이렇게 주면 봐봐. 이렇게 주면은 50번째 항이 딱 보자마자 구해집니까? 우리 형준아 구해지냐? 안 구해지잖아. 이렇게 보면 50번째 항이 딱 보자마자 안 나오잖아. 일반항 주면 사실 50번째 항을 여기다가 A 50번째 하면 이렇게 n에다 50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곧바로 100일이 나오는데 이렇게 귀납적 정의로 주면은 이게 50번째 항이 딱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걸 왜 외우냐? 실제 우리가 볼 때 봐봐. 우리가 실제 주변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거를 보는 게 편하냐면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것만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들이 막 여러 개가 막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만 이렇게 쳐다보자.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겠다 이거야. 그걸 보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러니까 딱 몇 개 항을 보겠다는 거야? 2개 항. 그래서 그 2개 항 사이의 관계들을 구해보자 이거지. 이걸 구했을 때 이게 찾기가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규칙인지 모르는 거야. 막 어떤 게 막 나열이 막 돼 있어. 막 규칙 나열이 돼 있는데 암호들이 막 나열이 돼 있어. 이렇게 나열돼 있을 때 뭐만 보자는 거야? 전 단계랑 다음 단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보자는 거야. 그렇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다음 단계는 참 찾기 쉽다는 거지. 이렇게 찾기 쉽게 됐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귀납적 정의라고 부르겠고 이 귀납적 정의로부터 뭐를 찾는 게 또 목적이겠냐? 뭐를 찾는 게 목적이겠냐? 일반항을 찾는 게 또 목적이겠냐? 어차피 수열 문제는요 다 일반항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잖아. 얘는 딱 보자마자 초항이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3이고 공차가 몇이다? 2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일반항을 찾는 게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어차피 등차수 일반항으로 다 배웠잖아. 이 끝이란 말이야. 이 끝이야 사실. 그래서 이 수학적 기하학적 정의를 조금 어려운 말로 어디 써있냐면 하여튼 뭐 좀 어렵게 썼어요. 유식한 척 하려고. 그 페이지 166페이지에 보세요. 페이지 166페이지에 수열의 균합적 정의를 조금 어렵게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조금 수학자들 좀 있는 척 하려고요. 화살 좀 쳐가지고. 그게 뭐냐? 첫 번째 항의 값과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었을 때 이렇게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무슨 정의라고 한다? 균합적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 균합적 정의를 통해서 결론은 뭐 찾는 게 목적이냐면 일반항을 찾는 게 목적이고, 실제 우리가 일반항은 곧바로 찾기는 어려우니까 이 균합적 정의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항을 찾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는 곧바로 일반항이 나오니까. 왜냐면 딱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만 딱 보는 게 편하니까. 전체로 다 한 번에 보는 게 보다 두 개 곧바로 바뀔 때 그 다음에 뭐 바뀌냐, 그 다음에 뭐 바뀌냐, 이거 찾는 게 좀 쉽다는 거죠. 그 규칙을 찾는 게. 그래서 이 균합적 정의를 실제로 배우겠고, 이 균합적 정의는 사실 어디서 더 많이 나오는 거냐면 과학에서도 많이 나오죠. 과학에서. 혹시 그거 기억나냐? 과학에서? 이런 거 있잖아. 그 영역법과 귀납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어 시간에 좀 나오는데, 영역법은 이런 거지. 뭐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 주원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주원이는 죽는다. 이게 이제 그 영역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특정한 개인으로 내려가는 거야. 근데 귀납법은 뭐야? 주원이도 죽었다. 성준이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사람은 다 죽는다. 그걸 이제 뽑아내는 거죠. 모두 다 죽는 걸 통해서 사람이 죽는 걸 뽑아내는 게 귀납법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 아마 배웠을 거라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과학은 뭐야?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 봐가지고 그걸 모아서 뭐를 찾는 거죠? 진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귀납법을 쓸 수밖에 없지. 과학에서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진리를 모르니까. 실험을 많이 해봐서 모든 실험들을 통해서 공통된 원리를 찾아내면 그걸 이제 우리가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들을 봤을 때 나타내는 건데, 모든 케이스의 규칙을 찾기는 어려우니까 이웃하는 항사의 규칙을 알게 되면 모든 항을 다 구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균합적 정의라고 하고, 등차 수열의 균합적 정의는 이렇게 돼요. 등차 수열의 균합적 정의는 초항이 A고, 그 다음에 두 항 사이의 관계가 뭐가 더해진다? 이 공차가 더해지면. 다음항 갈 때 공차가 더해지면 이게 등차 수열인 거야. 등비 수열은 어떻게 되겠냐? 등비 수열은 당연히 다음항 갈 때 뭐가 곱해지면 되겠냐? 우리 주원아. 등비 수열은 다음항 갈 때 뭐 곱해지면 되겠냐? 뭐 곱해지면 되냐? 뭐 곱해지면 되겠냐? 등비 수열. 홍비, R. 곱해지면 이게 등비 수열. 이게 등차 수열의 균합적 정의고, 이게 등비 수열의 균합적 정의가 돼요. 또 뭐로도 정의할 수 있냐면 등차 중항이랑 등비 중항 혹시 알아? 등차 수열은 어떻게 되죠? 두 개의 항을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죠? 가운데 항은 AN 플러스, 가운데 항은 AN항과 AN 플러스 2항을 2로 나눈 거. 이게 성립하면 등차 중항, 이게 등차 수열이 됩니다. 등비 수열은 어떻게 되죠?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과 AN 플러스 곱하는 거. 등비 중항. 요게 성립해도 등차 등비 중항이라고 줄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끝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이게 수열의 균합적 정의의 끝입니다. 개념은 다 배웠어요. 문제 몇 개 풀면 이제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그런데 어차피 등차 등비 알면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사실은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균합적 정의 몇 개만 이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유형으로 가서 어렵지 않은 거니까 168페이지 1159번부터 볼게요. 1159번. 그래서 선생님 제가요 이 수열의 균합적 정의를 봤는데 이게 잘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냥 넣어보세요. 넣어서 항을 다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수열에서 필살기는 뭐냐면 잘 못 알아볼 때 그냥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선생님 저는 뭐 등차 수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안 보이는데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이항을 시켜요. 이렇게 이항을 시켜서 AN 플러스 1 갈 때 AN에서 얼마씩 빠진다? 30 빠진다. 이게 공차인데 이게 잘 안 보이면 초항이 100이잖아. 100을 써요.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어요. 그럼 A2 더하기 3은 A1이니까 100이 되거든요. 그럼 A2는 넘어가니까 97이 돼요. 넣으세요. 만약에 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아몰랑 넣기 전에 작죠. 그 다음에 또 2 넣어요.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3, 2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2는 A2죠. A2에서 3을 빼는 거예요. 94가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건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초항이 1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 초항이 1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더하기 103이 나옵니다. 근데 요게 몇이 되는 걸 찾는 거죠? 13이 되는 거. 마이너스 3n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90이 되겠고요. n은 몇이 되냐면 30번째 항이라는 걸 찾습니다. k가 30이 됩니다. 뭐 이런 문제예요. 뭐 어렵지 않죠? 비납적 정의에서 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정도의 문제는 그냥 등차 수열을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런 거 이제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자, 1160번도 한번 볼까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안 볼게요. 뭐 처리 기납적 정의 어렵게 나오는 경우 많지 않으니까 요즘. 1160번은 뭐를 나타낸 거냐면 뭐 이것도 잘 모르면 넣어보면 되긴 하는데 1160번은 잘 모르면 넣으세요. 그럼 여러분 아는 게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어렵게 AN 플러스 2 빼기 AN 마이너스 1.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자, 이게 이제 뭔 소리냐. 이게 지금 등차 중앙 분건데 사실 이웃항 사이의 차, 이웃항 사이의 차는 같다. 공차 같다는 얘기가 똑같은데 얘를 이제 보면은 넘겨요. 어떻게 되냐? AN 플러스 2 더하기 AN 넘어가면 2배의 AN 플러스 되겠고 2로 나누게 되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플러스 2 더하기 AN 등차 중앙을 준 거죠. 등차 중앙을 이렇게 준 거예요. 대놓고 주면 너무 너무 좀 민망하다. 너무 이렇게 직구를 날렸다. 너무 이제 고백을 너무 직설적으로 했다. 조금 도일어서 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등차 중앙이니까 이 A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이제 준 거죠. 등차 수열이다는 걸 준 거예요. 그래서 몇 개 항을 줬냐면 2개 항을 줬어요. 그럼 끝난 거죠. 등차 수열인 걸 알았으면 A 세 번째 항이 2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A 여덟 번째 항이 17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초항이랑 공차를 구하게 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수열 기납적 정의로 줬지만 그냥 사실 알고 보면 무슨 문제인 거야 이게? 등차 수열 문제예요. 그냥 사실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뭐 엄청 어렵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엄청 어렵습니까? 아니죠. 자, A3은 뭐죠? A 플러스 2D가 되겠죠? 이게 2가 되는 거고 A8은 A 플러스 7D가 되는 거죠. 빼가지고 이제 연방을 통해서 공차랑 바꾸면 됩니다. 마이너스 5D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D는 몇이 된다? 3이 된다. 3을 집어넣으면 6이니까 빼면은 A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항이 나오는 거죠. 일반항은 초항 더하기 n-1의 공차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인 플러스 4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보다 클 때를 구하는 거냐면 100보다 큰 n 값을 구하시오. 1차 부동식이 되는 거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4에는 7 빼면 몇이냐? 93? 마사 나누면 부동방향 바뀝니다. 그렇지 않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공차가 마사가 되면 안 되는데. 플러스 4가 돼야 되지 않냐? 공차 3이죠. 거꾸로 썼네. 뭐가 이상하다 그랬어. 야, 총이랑 공차 바꿨었어. 뭐가 이상하다 그랬어.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바깥 써가지고 이상했어요. 3n-7이니까 이게 100보다 크다. 3n은 넘어가면 107보다 크다. n은 3분의 107. 107이 몇이냐? 3분의 107. 35.ss? 그럼 n은 몇이 되겠죠? 36이 되겠죠? 답이 36이에요.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균합적 정의가 첫 번째 배우는 거예요. 안 어렵죠? 어렵냐? 뭐 너네 등차 수열이죠 그냥? 뭐 별거 없어요? 등차 있으면 누구 해야 되겠냐? 주원아. 등비. 등비 한번 봅시다. 1163번. 자, 그래서 A1은 2가 되겠고, 이렇게 AN은 2배의 AN 플러스. 자, 이게 2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은 2분의 1의 AN 돼서 공비는 2분의 1이 됩니다. 초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인 거니까 AN은 2 곱하기 2분의 1의 n-1. 이렇게 등비들이 일반에 나오겠습니다. 그럼 100번째 A100은 뭐냐? 묻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2분의 1에 100 들어가면 99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의 99승분의 2니까 약분되니까 2의 98승분의 1이 되겠죠. K 값은 몇이다? 98이다. 됐나요? 안 어렵죠? 또 등비 중앙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몇 번이다 라고 생각하면 1165번. 1165번도 등비 수열이에요. 이게 AM 플러스 1분의 AM 플러스 2. 그 다음에 AM 분분의 AM 플러스 2. 이렇게 대학점 곱하면 같으니까 곱하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니까 이게 등비 중앙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항 두 개 주면 끝나요. 그래도 항 두 개 줬다 안 줬다? 줍니다. 보세요. 등비 수열 문제예요. 그래서 A3은 16이니까 A3은 AR 제곱은 16. 그 다음에 A5 주는데 A5는 AR 4승이 되고 이게 몇이다? 64. 나눠요. R 제곱분의 1은 4분의 1이니까 R은 뿔마 2가 나오는데 모든 항이 양수래. 모든 항이 양수니까 I도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 음수되면 부호가 바뀌니까. R이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R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게 4니까 A도 4예요. 그래서 A는 나오죠. 소항 곱하기 R의 n-1승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으로 갑니다. K가 1부터 5까지 AK. 자, A 집어넣으면 1항이니까 4예요. 그 다음에 8이에요. 그 다음에 쭉쭉쭉 가는 거죠. 20 곱해지니까 16, 32, 64 이렇게 가는 거죠. 등비수 합공식 했으면 공비 빼기, 공비가 2예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공비의 항의 개수 5개죠. 이렇게. 이거 공식. 등비수 합공식 외워두세요. 1이죠? 없어지고 2의 제곱 곱하기 2의 5니까 2의 7승 빼기 4 몇이냐? 2의 7승이 128인가? 124가 이거 더해도 나오진 않냐? 이 정도 문제대로 뭐 이런 게 나와요.
유형 3번, 4번 요즘 이런 문제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버리세요. 유형 3번, 4번. 그리고 목요일날 다 교과서나 프린트 좀 갖고 오세요. 쭉 넘어가고 유형 5번도 버리시고요. 유형 6번도 버리세요. 다 버리시면 되겠어요. 야, 유형 7번. 유형 7번 하나 해봅시다. 유형 7번. 유형 7번. 근데 요거 뒤에 부분 요즘 잘 안 내가지고, 살짝 설렜었죠? 설레게 하는 센스. 야, 근데 너네, 그, 증명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증명은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마다 이제 좀 보고, 증명이 나올 것 같으면, 학교 증명해준 것만 몇 개 해줄게요, 나중에. 이 뒷부분은 그래도 다 버릴 거긴 한데. 그래서, 7번하고 끝나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뭐지, 증명은 여러분들 그거 나중에 해줄 테니까, 증명은 학교 것도 보고 할게요.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예상 문제 좀 뽑아보게, 선생님이. 자, 요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쓰는 원리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n이 자연수일 때 다 성립하거든요. n1부터 그래서 여기서 n이 2일 때부터라고 하긴 할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n자리에다 뭘 집어넣을 거냐면 n-를 집어넣을 거야. 그게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Sn 주어졌을 때 An은 어떻게 되냐면 Sn 빼기 Sn-를 해서 n이 2보다 클 때 이렇게 구했고, 초항은 A1은 S1으로 구했거든요. 요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n자리에다 뭐 집어넣을 거냐면 n-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뭐 간간히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n자리에 n-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쪽에 빼요. 뺍니다. 이게 빼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남냐면 SL에서 SN-1 빼면 뭐 남냐? 형준아. 그래, A 나와요. 여기서 여기 빼면 4AL에서 빼기 4AN-1이 남고, 이게 없어져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이로 넘어가면 3AN이 되고, 이로 넘어가면 4AN-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요, 3으로. 그러면 AN은 뭐가 나오냐면 3분의 4의 AN-. 이게 뭔 소리냐? n자리에다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공비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3분의 4. 이렇게 빼주면 나오게 되는, 약간 요거랑 같이, 요거는 얘 개념하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조금 엮어놓은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거 나오면 n자리에다 n-을 집어넣거나 해서 빼버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왜냐? 초항이 몇이 되는 거죠? 초항이 3이고 공비가 뭐가 되는 거죠? 3분의 4가 되니까 일반하게 나오겠죠. 초항이 3이고 공비가 3분의 4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0번째 하면 뭐가 되겠냐? 100번째 99가 되겠죠. 3분의 99승 4의 99승 약분되니까 여기 뭐만 남겠냐? 3의 98승분의 4의 99승이니까 답 몇 번이죠? 4번이 된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종종 나온다. 이 관계식 수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 정도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그 뒤에 이제 증명은 학교에서 해주는 거 위주로 증명을 해줄 거고요. 요 뒤에 증명은
여러분들 그 학교 상황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말고 탐구를 합시다. 안 돼. 뭘 탐구를 해.